전북 군산의 70대 노인과 한 20대 흑인이 매일 밤 침대에서 함께 지내면서 생기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04년 늦여름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와 근대화의 거친 숨결이 교차하며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항구도시 군산. 그 중에서도 낡은 일본식 가옥들이 시간이 멈춘 듯 빼곡히 늘어서 있고 비릿한 바다 내음과 생선 굽는 냄새가 뒤섞여 골목을 채우는 월명동의 한적한 언덕길 끝자락의 미강집이라는 이름만큼이나 소박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따뜻하고 정겨운 기운이 감도는 2층짜리 낡은 목조 하숙집이 위태로운 듯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쌀겨처럼 하찮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세상 모든 존재들에게도 따뜻하고 포근한 안식처가 되어주고픈 넉넉한 주인의 마음이 담긴 듯한 그 이름처럼 이곳은 이미 오래전부터 넉넉한 인심과 함께 국적과 사연을 불문하고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아무런 차별 없이 너른 품으로 품어주는 특별한 공간으로 동네에 조용히 그러나 깊이 소문나 있었다. 이 집의 주인이자 그곳을 찾는 모든 이들의 줄인 배와 상처 입은 마음을 채워주는 자애로운 어머니이자 때로는 인생의 험난한 파도를 헤쳐나갈 지혜를 나눠주는 현명한 할머니 역할을 자처하는 이는 올해 71살의 황춘자 할머니였다. 일찍이 거친 풍랑 속에서 뱃사람이었던 남편을 적입고 차가운 바다에 잃고 홀로 억척스럽게 5남매를 다 키워 객지로 떠나보낸 후 2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이 낡은 하숙집을 자신의 분신처럼 지키며 군산항에 살아있는 역사이자 터줏대감으로 묵묵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70이라는 나이가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허리가 꼿꼿하고 눈빛이 형형했으며 정정한 걸음걸이와 우렁찬 목소리에는 젊은 시절 항구에서 잔뼈가 굵었던 여장부의 기계가 여전히 서려 있었다. 늘 그녀의 깊게 팬 주름진 얼굴에는 사람 좋은 푸근한 웃음과 함께 세상 모든 풍파를 다 겪어내고 초월한 듯한 너털 웃음이 호탕하게 가득했다. 젊은 시절 미군이 주둔하던 군산항 부두를 드나들던 외국 선원들을 상대로 잠시 허름한 음식 장사를 했던 경험 덕분에 어깨너머로 배운 짧은 영어 몇 마디는 제법 유창하게 구사했고 무엇보다 그녀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함께 그 어떤 상처 입은 영혼이라도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치유해줄 줄 아는 바다처럼 넓고 깊은 마음을 지닌 그야말로 큰 사람이었다. 하숙집을 찾는 젊은 대학생들의 끌어넘치는 객기와 철없는 연애 고민부터 시작해서 사업 실패로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중년 가장의 말 못할 깊은 한숨, 그리고 때로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길을 잃고 절망하며 방황하는 외로운 이들의 처절하고 절박한 사연까지 그녀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마치 자신의 일인 양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고 때로는 따끔하고 정신 번쩍 드는 호통으로 그릇된 길을 바로 잡아주고 때로는 구수하고 뜨끈한 된장찌개 한 그릇과 함께 따뜻하고 진솔한 위로를 건네며 그들의 지치고 상처 입은 삶에 든든하고 믿음직한 최후의 언덕이자 마지막 등불이 되어주는 그런 이 세상 더없이 정 많고 의리 있으며 지혜로운 우리 시대의 진정한 할머니였다. 그녀에게 이 하숙집은 단순한 생계유지의 수단이나 외로움을 달래는 소일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파란만장했던 삶 그 자체였고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희로애락을 나누고 그들의 고단한 삶에 아주 작은 등불 하나라도 밝혀주는 그녀만의 특별하고도 숭고한 방식이자 그녀의 존재 이유 그 자체였다. 미강집에는 그래서 늘 새벽이면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함께 저녁이면 춘자. 할머니의 호탕하고 정겨운 웃음소리와 그녀가 구성지게 풀어내는 파란만장했던 옛날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군산항의 밤바다 위로 잔잔하게 흘러넘쳤다.
그러던 어느 늦여름 끈적끈적하고 후텁지근한 바닷바람이 군산항 부둣가의 낡은 창고 지붕을 세차게 휘감고 지나가던 무덥고 습한 날 저녁 미강집의 낡고 삐걱거리는 미닫이 문이 아주 조심스럽고도 힘겹게 열리며 한 명의 낯설고도 몹시 지쳐 보이는 젊은이가 무겁고 커다란 때 묻은 가방을 힘겹게 끌며 마당 안으로 휘청거리며 들어섰다. 29살의 젊은 흑인 청년 아데였다. 그는 동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에티오피아에서 왔으며 몇 달 전 군산에 있는 한 중소조선소의 하청업체의 고된 용접 기술자로 어렵게 일자리를 구해 가족들의 생계와 자신의 꿈을 위해 아주 멀고 먼 이국 땅 한국까지 혈혈단신으로 날아왔다고 자신을 힘겹고도 간신히 소개했다. 큰 키에 다부져 보이는 탄탄한 체격이었지만 그의 얼굴은 오랜 여행의 극심한 피로와 낯선 환경에 대한 깊은 긴장감으로 심하게 야위고 창백해 보였으며 깊고 검은 아름다운 눈동자 속에는 그의 젊은 나이답지 않은 너무나 깊고 어두운 시름과 함께 어떤 절망과 불안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이 아주 짙게 어려 있었다. 춘자 할머니는 그의 그 남다르고 위태로운 분위기와 함께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듯한 깊고 처절한 슬픔의 그림자를 첫눈에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그녀는 아데에게 2층에서도 가장 조용하고 바람이 잘 통하며 햇볕이 잘 드는 구석방을 특별히 내어주며 평소보다 더욱 푸근하고 자애로운 미소와 함께 살갑고도 다정하게 그를 맞이했다. 아이고, 저 멀고 먼 아프리카 땅에서 이역만리 한국까지 오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노. 여가 인자부터는 네 집이다 생각하고 아무 걱정 근심일랑 다 내려놓고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푹 쉬어야 할 것이여. 알겠제? 하지만 아데는 미강집의 다른 젊고 활기찬 하숙생들과 거의 어울리지 못하고 늘 그림자처럼 혼자 조용히 자신의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식사 시간이 되어도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어쩌다 복도나 마당에서 춘자 할머니나 다른 하숙생들과 마주치더라도 사람들의 시선을 애써 피하며 깊은 한숨만을 땅이 꺼져라 토해내듯 내쉬었다. 밤이 깊어지면 그의 굳게 닫힌 방문 틈새로 알아들을 수 없는 너무나 슬프고 애절하며 구슬픈 아프리카 노래가락이 마치 흐느낌처럼 벽을 타고 희미하게 새어나오거나 때로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 춘자 할머니는 그런 아데의 위태롭고도 절박해 보이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럽고 가슴 아파 밤잠을 설치며 그의 방문 앞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성이는 날이 많아졌다. 그녀는 그에게 섣불리 다가가 부담을 주거나 그의 아픈 상처를 함부로 건드리기보다는 매일 아침 그가 혹시라도 밤새 굶주렸을까 싶어 그가 좋아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닭고기 수프나 신선한 과일, 그리고 갓 구워낸 고소한 빵과 우유를 정성껏 만들어 그의 방문 손잡이에 조용히 걸어두었고 저녁이면 그의 방에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젊은이 인생이란 원래 힘든 것이요. 하지만 살아만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날도 오는 법이지. 용기를 잃지 말게나 같은 짧지만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의 글귀가 적힌 쪽지를 살며시 넣어주며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그를 지켜보고 마음으로 응원하고 그의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그녀의 그 꾸준하고도 진심 어린 관심과 조건 없는 따뜻하고도 세심한 배려 덕분인지 깊고 어두운 절망의 차가운 동굴 속에 겹겹이 갇혀있던 아데. 역시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고도 감동적으로 그녀에게 마음에 굳게 닫혔던 무거운 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심으로 열기 시작했다. 그는 춘자 할머니가 젊은 시절 항구에서 외국 선원들을 상대로 음식 장사를 했던 경험 덕분에 짧지만 소통에는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의 영어를 제법 자연스럽게 구사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후부터 서툴고 어눌하며 때로는 심각한 오해를 사기 십상이었던 한국어 대신
자신에게 훨씬 더 익숙하고 편안하며 자신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영어로 아주 조금씩, 그러나 놀라울 만큼 솔직하고 깊이 있게 자신의 아픈 속마음과 과거의 깊은 상처들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아대가 춘자 할머니에게 아주 어렵게, 그러나 마침내 마지막 남은 용기를 다 내어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은 그의 지난 사연은 그녀가 희미하게나마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둡고 무거우며 때로는 너무나 처절하기까지 한 절망적인 것이었다. 그는 에티오피아의 극도로 가난하고 내전과 기근으로 인해 모든 것이 황폐해진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지긋지긋한 가난과 굶주림, 그리고 부족 간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잔혹한 갈등과 무자비한 폭력 속에서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이 짐승처럼 힘겹고 비참하게 자라났다고 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아주 어렸을 때 부족 간의 총격전에 휘말려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고, 홀로 남겨진 어머니는 그와 어린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낯선 도시로 나가 온갖 험한 일을 닥치는 대로 해야만 했다.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는 마을의 작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허름한 학교에서 글을 배우고 낡은 책들을 읽는 것이었고, 그는 그 속에서 잠시나마 현실의 고통과 절망을 잊고 더 나은 세상을 꿈꿀 수 있었다. 그는 피나는 노력과 천부적인 재능 덕분에 기적처럼 수도에 있는 국립기술학교의 장학생으로 진학하여 뛰어난 용접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의 가난한 시골 출신이라는 꼬리표와 다른 부족이라는 낙인은 여전히 그를 따라다녔고, 그는 도시 출신의 부유한 학생들의 교묘하고도 잔인한 따돌림과 무시, 그리고 일부 부패한 선생들의 은근하고도 악의적인 차별 속에서 깊은 소외감과 함께 극심한 우울증과 분노,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감에 시달려야 했다. 한국행을 결심한 것도 어쩌면 그런 모든 절망적이고 끔찍한 현실로부터 필사적으로 도피하고 싶었던 마지막 몸부림이었는지도 몰랐다. 그는 한국에 오면 모든 것이 마법처럼 달라질 것이라고, 자신의 뛰어난 기술과 성실함만 있다면 그 누구에게도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그러나 너무나 순진하게 믿었다. 하지만 그가 어렵게 도착하여 마주한 한국의 현실 또한 그가 꿈꾸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다. 그가 일하게 된 군산의 작은 조선소 하청업체는 마치 현대판 노예 수용소를 방불케 할 만큼 열악하고 위험천만한 작업 환경과 상상을 초월하는 안전 불감증,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부당한 임금 착취와 입에 담지 못할 인격 모독, 그리고 일상적인 폭력과 협박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그야말로 생지옥 같은 곳이었다. 게다가 최근에는 유일한 혈육이자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의지했던 고향의 늙으신 어머니마저 갑자기 위독해져 당장 큰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다는 청천벽력 같은 비극적인 소식까지 연이어 국제 전화로 전해져 와, 그는 학업은커녕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 그리고 멀리 계신 어머니에 대한 애타는 걱정과 사무치는 죄책감,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깊은 절망감으로 하루하루를 그야말로 숨막히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었다. 춘자 할머니는 거의 매일 밤 아대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고 그의 방으로 찾아가 그의 그 아프고 처절하며 때로는 듣는 이의 가슴마저 미어지고 갈기갈기 찢어지게 하는 슬픈 이야기에 자신의 일인 양, 아니 자신의 자식 일인 양가만이 귀 기울여 주었다. 그녀는 그의 깊은 슬픔과 끝모를 절망에 함께 눈물 흘리고 그의 사무치는 분노와 세상에 대한 원망에 함께 가슴 아파했으며, 그의 끝모를 절망감과 자포자기의 위태로운 심정에 깊이 공감하며 그의 상처 입고 지쳐버린 여린 영혼을 따뜻하고도 자애로운 어머니의 한없는 마음으로, 때로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품어 안는 자애로운 할머니의 깊은 마음으로 한없이 어루만져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지나온 파란만장하고도 한만했던 고단한 삶의 경험과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 만남과 헤어짐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며 쌓아온 깊고 넓은 지혜를 바탕으로 그에게 진심 어린 조언과 함께 따뜻하고도 힘있는 위로와 격려를 건넸고, 때로는 그의 검고 곱슬거리는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거나 지쳐서 가늘게 떨리는 그의 넓은 등을 말없이 토닥여주며 마치 혈육을 대하는 친할머니처럼 혹은 그 이상의 깊고 헌신적이며 조건 없는 애정으로 그를 다독이고 보듬어 안았다. 아대가 밤새도록 고향에서 겪었던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거나 과거의 깊은 트라우마로 인해 극심한 불안 발작을 일으키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며 괴로워하는 날이면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이나 주저함도 없이 그의 좁고 차가운 침대맡에 가만히 앉아 밤이 새도록 그의 차갑고 떨리는 손을 자신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두 손으로 꼭 잡아주고 어릴 적 자신의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나지막이 불러주었던 부드럽고 따뜻하며 평화로운 한국의 자장가를, 비록 그가 그 뜻을 온전히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사랑과 정성을 담아 정성껏 불러주기도 했다. 어떤 날은 아대가 너무나 힘들어하며 할머니, 이제 더 이상은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못 견디겠어요. 나 그냥 여기서 이 모든 고통스러운 기억들과 함께 모든 걸 다 끝내고 싶어요. 라고 울부짖으며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는 듯한 너무나 위험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면 그녀는 그의 곁으로 폭풍처럼 조용히 다가가 그의 커다란 몸을 자신의 크고 따뜻하며 넉넉한 품에 마치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힘껏 그리고 단단히 끌어안고 아가야 세상에 절대 그런 어리석고 못난 생각하는 거 아니다. 내 곁에는 이 할미가 있지 않니? 이 할미가 너를 끝까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변함없이 지켜줄 테니 아무 걱정 근심일랑 다 내려놓고 이 할미 품에서 오늘 밤만이라도 잠시라도 편안하게 눈 좀 붙이거라. 응? 라며 그의 등을 밤이 새도록 가만히 그리고 규칙적으로 쓸어주기도 했다. 그들의 그런 모습은 세상 그 어떤 연인들의 열정적이고 뜨거운 사랑보다 더 애틋하고 절실하며 숭고하고도 거룩하기까지 했지만 그 속에는 오직 할머니와 손주 사이에 오갈 수 있는 조건 없고 순수하며 헌신적인 가족애와 인간적인 깊은 사랑만이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맑고 투명하게 존재할 뿐이었다. 그렇게 매일 밤 깊은 어둠 속에서 때로는 뜨거운 눈물과 깊은 한숨으로, 때로는 아주 작은 희미한 미소와 꺼질 듯한 희망의 불씨로 이어지는 그들의 진솔하고도 가슴 아픈 대화와 따뜻하고도 깊은 영적인 교감 속에서 아대에 지치고 병들었으며 절망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찼던 상처 입은 여린 영혼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고도 감동적으로 치유의 따스하고도 밝은 빛을 향해 힘겹게, 그러나 용기 있게 나아가기 시작했고, 춘자 할머니 역시 아대라는 특별하고도 소중하며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를 통해 잊고 있었던 뜨거운 모성애와 함께 삶의 깊은 보람과 진정한 의미, 그리고 살아있음의 기쁨을 다시금 뜨겁게 느끼며 새로운 활력과 기쁨, 그리고 살아갈 이유와 용기를 얻고 있었다. 하지만 춘자 할머니와 아대의 그 특별하고도 아름다우며 숭고하기까지 한 세상의 어떤 말로도 다 형용하기 어려운 깊고 순수한 관계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결코 곱거나 따뜻하지만은 않았다. 오히려 대부분은 차갑고 냉소적이었으며 때로는 너무나 악의적이고 잔인하며 무자비하기까지 했다. 특히 2004년 당시 한국 사회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따뜻한 인식이 현저히 부족했고 피부색이 다른 머나먼 이방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뿌리 깊은 차별과 멸시, 그리고 지독한 편견이 마치 공기처럼 공공연하게 존재했던 시절이었다.
하숙집의 다른 젊고 철없는 하숙생들은 밤늦도록 춘자 할머니 방이나 아대의 방에서 두런두런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로 이야기 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을 이상하고 불순하며 어딘가 퇴폐적이기까지 하다고 여기며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동네의 일부 편협하고 무지하며 이기적인 사람들 역시 일은 넘은 노망난 할망구가 젊은 흑인 놈한테 단단히 홀려서 밤낮으로 쪽방에 같이 틀어박혀 주책이란 주책은 다 떨고 다닌다더란 쯧쯧. 저 시커먼 놈이 틀림없이 저 순진하고 어수룩하며 돈푼 깨나 있어 보이는 할머니 등쳐먹고 얼마 안 되는 재산이라도 몽땅 가로채려고 작정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게 틀림없다. 저런 놈은 당장 우리나라에서 쫓아내야 한다. 는 식의 온갖 추하고 악의적이며 입에 담기조차 민망하고 역겨운 헛소문을 마치 사실인 양눈덩이처럼 부풀려 악의적으로 퍼뜨리고 다녔다. 특히 평소 춘자 할머니에게 흑심을 품고 여러 번 노골적으로 치근덕거렸으나 번번이 그녀의 단호하고도 싸늘한 거절에 부딪혀 깊은 앙심을 품고 있던 하숙집 건너편에서 작고 지저분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배불뚝이 중늙은이 김씨라는 자는 아대의 존재를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연적처럼 혹은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은 눈의 가시처럼 여기며 유독 악랄하고 집요하게 트집을 잡고 비열하며 치졸하게 괴롭혔다. 그는 틈만 나면 술에 잔뜩 취해 한밤중에 하숙집에 찾아와 아대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인종차별적인 폭언과 함께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추잡한 욕설을 퍼붓거나 시비를 걸었고, 심지어 춘자 할머니의 필사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대의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 그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구청과 경찰서 그리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까지 미강집이 불법으로 신원불명의 위험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미풍양속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고, 심지어는 마약 거래와 탈세 혐의까지 있다는 등의 온갖 허위 사실을 담은 익명의 민원을 조직적이고도 반복적으로 넣어 춘자 할머니를 극도의 정신적인 곤경과 함께 심각한 운영상의 위기로 끊임없이 빠뜨리려 했다. 그의 그 끝없이 계속되는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아대가 어렵게 일하고 있는 조선소 하청업체 사장과 은밀히 짜고 아대가 평소 불성실하고 위험하며 폭력적인 인물이라는 온갖 거짓 정보를 악의적으로 흘려 그를 부당하게 해고시키려 했고, 심지어 그의 얼마 남지 않은 비자 기간 연장을 방해하여 그를 한국에서 강제로 추방시키려는 너무나 비열하고도 치졸한 음모까지 서슴없이 꾸미고 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에 계신 아대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생명이 위독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비극적인 소식이 국제전화로 전해져 왔고, 당장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의 마지막 임종이라도 지켜야 했지만 왕복 비행기 표 한 장 살 돈조차 없었던 아대는 깊은 절망감과 함께 극심한 죄책감에 빠져 식음을 전폐하고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너무나 심각하고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춘자 할머니는 마치 친아들처럼, 아니 친손주처럼 온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아대의 그 처절한 고통과 깊은 절망을 자신의 일처럼 가슴 아파하며 그를 돕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백방으로 눈물겹게 뛰어다녔다. 그녀는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노후 자금을 한 푼도 남김없이 탈탈 털고 심지어 평생을 자신의 몸처럼 아끼고 소중히 간직해왔던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유품인 낡은 금비녀까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전당포에 팔아 아대의 미국행 왕복 비행기 표와 위독한 어머니의 밀린 병원비를 간신히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슈퍼마켓 김씨의 그 끝없이 계속되는 비열하고 악랄한 횡포와 악의적이고 추잡한 소문들로부터 아대와 미강집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평생 누구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제대로 못하고 고요하고 평화롭게 살아왔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고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마치 성난 암사자처럼 용기를 내어 그의 부당하고 파렴치한 행동에 정면으로 당당히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동네 사람들을 집집마다 일일이 찾아다니며
아대의 결백과 자신의 진심 그리고 그들의 숭고한 관계의 진실을 눈물로 간절히 호소했고 슈퍼마켓 김씨의 온갖 비리와 악행을 조목조목 명확히 밝히는 탄원서를 직접 작성하여 구청과 경찰서 그리고 지역의 양심 있는 언론사에 제출하며 그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려 노력했다. 그녀의 그 작지만 너무나 용기 있고 간절한 외침은 처음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미약하고 덧없어 보였지만 점차 주변에 잠자고 있던 선한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움직이는 커다란 파장이 되어 기적처럼 돌아오기 시작했다. 하숙집의 다른 하숙생들, 특히 아대와 비슷한 처지의 젊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가난한 유학생들은 자신들의 일처럼 분노하며 춘자 할머니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고 동네의 몇몇 양심 있는 상인들과 어르신들 역시 더 이상 슈퍼마켓 김씨의 그 도를 넘는 악행을 좌시할 수 없다며 그녀에게 남몰래 힘을 보태주었다. 또한 아대가 다니던 조선소 하청업체의 양심 있는 동료들 중 일부는 그의 뛰어난 기술과 성실함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사장의 부당하고 비열한 처사에 정면으로 맞서 그의 부당 해고를 막고 복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노동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렇게 아주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작지만 너무나 따뜻하고 강인한 아름다운 연대의 힘이 기적처럼 모이고 있었다. 춘자 할머니의 그 진심 어리고 용기 있는 눈물겨운 행동과 간절한 호소, 그리고 그녀를 묵묵히 지지하는 주변의 작지만 너무나 따뜻하고 강인한 연대의 힘은 마치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바위 틈을 뚫고 솟아나 마침내 온 세상을 촉촉이 적시며 생명을 틔우는 작은 샘물처럼 오랫동안 메마르고 각박하며 이기심으로 가득 찼던 주변 사람들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움직이며 놀랍고도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녀와 아대의 특별하고도 기이한 관계를 그저 이상하고 부도덕하며 불순한 것으로 오해하고 뒤에서 비웃고 손가락질하며 온갖 추잡한 소문을 퍼뜨리던 하숙집의 다른 젊고 철없는 하숙생들과 동네 사람들조차 그들의 너무나 순수하고 깊은 인간적인 아름다운 유대감과 함께 춘자 할머니의 헌신적이고도 숭고한 조건 없는 지극한 사랑, 그리고 아대의 너무나 가슴 아프고도 절절하며 기구한 딱한 사연을 바로 곁에서 직접 목격하고 마음으로 전해 들으면서 점차 자신들의 어리석고도 편협했던 지난날의 부끄러운 편견과 깊은 오해를 마음속 깊이 뼈저리게 뉘우치며 이제는 오히려 그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따뜻하게 응원하며 굳건하게 지지하기 시작했다. 하숙집의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얼마 안 되는 빠듯한 용돈을 한 푼, 두 푼 정성껏 아껴 모아 아대의 미국행 왕복 항공료와 어머니 병원비에 작은 정성을 보탰고 아대가 잠시 미국으로 떠나 있는 동안 춘자 할머니를 도와 하숙집 청소와 온갖 굳은 일들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도맡아 하며 그녀에게 크나큰 힘과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었다. 동네 시장의 마음씨 좋은 상인들은 미강집의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과 탐스러운 과일, 그리고 꼭 필요한 각종 생필품들을 아무런 데가 없이 넉넉하게, 그리고 꾸준히 보내주며 따뜻한 격려와 변함없는 응원의 깊은 마음을 아끼지 않았다. 아대의 너무나 딱하고 안타까운 사정을 소상히 알게 된 그가 다니던 조선소 하청업체 사장 역시 자신의 지난 편견과 어리석은 오판을 마음속 깊이 뉘우치고 그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며 즉시 복직을 약속하는 동시에 그동안 밀렸던 임금과 함께 두둑한 위로금까지 직접 전달해 주었다. 심지어 춘자 할머니와 아대를 그토록 악랄하고 집요하게 괴롭히며 온갖 만행을 저질렀던 슈퍼마켓 김씨마저도 자신의 외아들이 아대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먼 타국에서 힘겨운 유학 생활을 하며 깊은 절망감과 지독한 외로움, 그리고 견디기 힘든 인종차별에 처절하게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후 자신의 지난 모든 부끄러운 행동에 대해 땅을 치며 깊이 뉘우치고 춘자 할머니에게 직접 찾아와 수십 번이나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빌며 진심으로 사죄하는 너무나 믿기 힘들고도
극적인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는 이후 지난날의 모든 과오를 진심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미강집의 가장 든든하고 헌신적인 후원자이자 지지자가 되어 주었으며 그의 변화는 지역 사회에 큰 귀감이 되었다. 마침내 아대는 춘자 할머니와 미강집 식구들, 그리고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이웃들의 따뜻하고도 헌신적인 도움과 진심 어린 응원과 격려 속에서 미국으로 돌아가 위독했던 어머니의 마지막 임종을 경건하고 평화롭게 지킬 수 있었고, 어머니의 장례를 정중히 치른 후 그는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성숙하며 당당한 모습으로 한국의 미강집 춘자 할머니의 따뜻한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는 돌아오자마자 공항에서부터 한달음에 달려와 춘자 할머니 앞에 가장 큰 예의를 갖춰 깊은 큰절을 올리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감격에 겨워 말했다. 할머니, 저에게 두 번째 삶과 함께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가족의 사랑과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할머니는 저의 유일한 혈육이자 이 세상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의 한국의 어머니이십니다. 제 남은 평생 이 크나큰 은혜와 깊은 사랑 결코 잊지 않고 할머니 곁을 그림자처럼 변함없이 지키며 진심으로 효도하고 또 효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이 조건 없는 사랑을 저 또한 세상의 모든 상처 입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며 살겠습니다. 할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춘자 할머니 역시 뜨거운 눈물을 글썽이며 돌아온 아들을 자신의 넓고 따뜻한 품에 한없이 꼭 안아주었고 두 사람은 그렇게 세상의 모든 편견과 시련 그리고 오해의 깊은 강을 함께 용기 있게 건너 국경과 인종 그리고 세대와 성별이라는 모든 인위적인 장벽들을 초월한 너무나 아름답고도 숭고하며 거룩하기까지 한 참된 가족의 연을 굳건하고도 영원히 맺게 되었다. 그들의 그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모습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모든 이들의 가슴에 깊고 뜨거운 감동과 함께 진정한 사랑과 인간, 연대의 위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게 하는 한편의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시와 그림과도 같았다. 그 후로 또다시 몇 해의 소중하고도 아름다운 시간이 강물처럼 잔잔히 그리고 더없이 평화롭게 흘러갔다. 2004년에 그 혹독했던 시련과 감동의 시간들을 뒤로하고 아대는 춘자 할머니의 변함없이 헌신적이고도 지혜로운 사랑과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과거의 깊고 어두웠던 모든 상처와 우울증을 깨끗이 극복하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건강하고 밝으며 자신감 넘치는 당당한 청년으로 훌륭하게 성장하여 마침내 군산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취득했다. 그는 졸업 후에도 자신의 뿌리 깊은 상처를 치유해주고 새로운 삶의 기회와 함께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안겨준 한국을 떠나지 않고 이곳 군산의 남아 시내의 한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에서 자신과 같이 어렵고 힘든 처지에 놓인 수많은 외국인 유학생들과 이주 노동자 그리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그들의 정착을 돕는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너무나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그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했고 그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생활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고 그는 그들 사이에서 군산의 슈바이처로 불리며 깊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춘자 할머니는 여전히 미강집을 변함없이 운영하며 세상에 가장 낮고
그늘진 곳에서 찾아오는 오갈 데 없는 외롭고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안전한 안식처를 조건 없이 제공해주고 있었고, 아데는 이제 그녀에게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때로는 사랑스럽고 애교 많은 손주, 그리고 때로는 인생의 깊은 지혜와 경험을 진솔하게 나누는 다정한 말벗이 되어 그녀의 곁을 그림자처럼 변함없이, 그리고 더 없는 행복과 감사함으로 지켰다. 주말이면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집 근처 월명공원을 따라 한가롭게 산책을 하거나 가까운 선유도 바닷가에 나가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이야기꽃을 피웠고, 명절이면 함께 둘러앉아 송편을 빚고 차례상 음식을 만들며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와 따뜻한 가족의 정을 깊이 나누었다. 미강 집에는 여전히 다양한 국적과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왔고, 그들은 춘자 할머니와 아대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며 새로운 희망을 찾아 나갔다.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보통의 가족들과는 조금은 특별하고 다르게 보였지만, 이제 그들을 바라보는 하숙집 식구들과 동네 사람들의 시선 속에는 더 이상 어떤 호기심이나 편견 혹은 불편함 대신 따뜻한 이해와 깊은 존경, 그리고 진심 어린 응원의 마음만이 가득했다. 춘자 할머니와 아대의 그 기적 같고 영화 같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도 분명한 교훈을 가르쳐준다. 진정한 사랑과 깊은 인간적인 연대는 때로는 혈연이라는 이름보다 더 강하고 숭고하며 국경과 인종, 그리고 세대와 성별이라는 세상의 모든 인위적인 경계와 장벽들을 가뿐히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무리 깊고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관심과 조건 없는 따뜻한 위로, 그리고 변치 않는 믿음과 지지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찬란한 희망을 반드시 얻을 수 있다는 너무나 소중하고도 위대한 진리를 말이다. 군산항 월명동 골목 안 낡았지만 세상 그 어떤 궁궐보다 더 정감 어리고 따뜻하며 아름다운 미강집에는 오늘도 춘자 할머니의 구수하고 맛있는 된장찌개 냄새와 함께 그녀와 아대, 그리고 그곳에 잠시 머물다 가는 모든 이들의 따뜻하고 정겨운 웃음소리가 마치 한 편의 아름답고도 희망찬 교향곡처럼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세상 가장 아름답고도 숭고한 희망과 사랑의 노래로 온 세상에 잔잔히, 그러나 그 어떤 외침보다 더 힘차고 감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노래는 마치 군산 앞바다를 밤새도록 지키는 등대의 변함없는 불빛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준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은 존재하며 가장 깊은 상처도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인간이 서로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은 바로 조건 없는 사랑과 이해, 그리고 함께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것임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